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희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VIP 회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루를 쉬었어요. 하루를 쉬었는데 지금 며칠 쉰 것 같이 조금 낯선 기분도 듭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같이 올렸죠. 컨텐츠를 진짜 오전 방송도 때리고 오후 방송도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같이 방송은 이제 나갔었는데 제가 어제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님들 리딩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가, 그리고 오늘은 수익 점검을 했어요. 수익을 점검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거의 99% 고객님들이 전부 수익 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뭐 단기 종목도 들어가고 장기 종목에다 지금 계속해서 홀딩 비중을 잡고 시장을 계속 체크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고객님들 수익 점검하고 리딩 이제 진행을 해드리라고 어제 오늘 너무 바빴다. 그리고 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방송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 방송을 통해서 투자 심리를 지켜서 지금 현재 뭐 수익 중이다, 계속해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가 너무 쇄도하고 이제 또 독자님들이 또 고객님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리딩을 계속해서 진행드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요새는 하루하루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방송에 조금 더 집중하고 오늘 방송 좀 하루 쉰 만큼 중요한 정보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은 조금 화면 앵글을 좀 바꿔놨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이 주된 제 업무용 걸 리딩 업무용 모니터인데 여기에 주된 자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오늘 밤새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서브로 지금 뭐 노트북 한 대랑 이제 서브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지금 서브 컴퓨터 한 대로 지금 오늘은 방송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모니터는 그냥 무시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주식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성 잘 잡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은 1800PT 안착하고 나서 1850PT까지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이 V자 반등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거냐, 아니면은 이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W자 쌍바닥 구간을 잡고 나서 반등을 할 거냐, 지금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반등폭을 이어간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무조건 반등폭을 이어간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반락을 한 후에 주가지수가 반락을 하고 나서 W 형식으로 쌍바닥 구간을 잡고 나서 올라가는 시나리오, 전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이 V자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일단 내일까지는 이 매수 포지션이라든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싣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준비한 것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1800PT에서 1850PT까지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코비드 19의 확진자가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확진자가 절정에 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호재로 작동을 하는 게 맞고, 일단 2분기 실적까지 제가 오는 기간은 6월이라고 했습니다. 6월. 요번에 1분기 실적이 아직 시즌이 안 돌아왔어요. 그거를 따져서 봤을 땐 아직 어닝 시즌, 이번 주 내일인가요? 내일부터 미국은 이제 어닝 시즌에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나올 거고요. 이제 미국 1분기 실적 한 중간쯤에 저희 한국이 이제 어닝 시즌에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기간적으로 볼 때는 1분기 실적이 코비드 19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전 시간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차 부양책,
이제 4차 부양책도 미국 측에서 준비 중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격적인 부양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비드 19이 절정을 잡았고, 부양책들도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들도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2분기까지 우리가 우려와 걱정을 한다라면 주가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침체되는 분위기가 가겠죠.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1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1분기도 안 한 시점입니다. 안 한 시점이고 이제 곧 1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올 텐데, 만약에 이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로 이 투자 심리가 냉각이 지속됐다라면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러한 부진한 이런 침체 분위기를 가졌겠죠. 하지만 1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 어느 정도 1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반등폭은 조금 더 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조금은 여유를 두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한 5월달 보름쯤에는, 5월달 중순이죠. 5월 중순쯤에는 이제 슬슬 무슨 관리를 해야 되냐면 비중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중 관리. 예, 저번에 컨텐츠에서 제가 막 올린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총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중 관리, 비중을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산 투자. 비중 관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0% 미만으로 내리셔야 될 거고,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 현상이 없는,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종목과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로 분산을 투자하면 그게 분산이 안 되는 거겠죠. 왜냐면 반도체 종목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니까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종목의 하나, 그리고 언택트 소비 관련주들이 요번에 분기 실적에 대해서 양호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의 비중 조금, 언택트 종목의 비중 조금, 이렇게 소비주 종목들의 조금 호재가 있는 종목들 비중 조금,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산업이 다른 종목들로 분산을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 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중순쯤 되시면 2분기 실적이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제대로 2분기 실적이 드러나는 그 시즌의 5월 중순 달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도 생각을 하시고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시장을 살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구독자님들과 이제 고객님들 최대한 투자에 대한 플랫폼을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왜냐면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좀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도 이렇게 투자 매매 회전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좀 건전하게 이번 주에 대한 나의 예상 시나리오라든지 목표 수익률이 정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의 습관을 같이 들이면서 이제 채널이 더욱 번창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래.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월요일날 올려놨죠. 뭐 이번 주 코스피 우상향, 우하향,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한 번 더 급락 예고 이렇게 투표를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139명의 독자님들이 투표를 하셨는데, 제일 많은 예상 시나리오가 이번 주에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한 번 더 급락이 예고된다 라고 이렇게 투표를 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다? 되게 불안하다라는 걸 역설적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어떠한지, 너무 이게 회의적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긍정적인지, 비관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유추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시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지켜주는 거나 주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면서 같이 이제 수익률을 쌓아가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5월 중순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5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반등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또한 조정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고, 반등과 얕은 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반등폭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이 좀 넘어가서는 2분기 실적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 관리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씩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닥 지표도 거의 V자 반등해서 전고점 코비드-19 터지기 전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분들은 반등을 태우지 못했다. 그죠? 제가 한 3주 전부터 야, 이건 인버스 투자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경기 부양책과 국가에 대한 정책에 반항하는 건 아니다. 이 엄청난 수조억에 달하는 이 모든 정책들은 정말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 지금 현재 보수적인 부분을 버리고 이제 반등, 상향 포지션에 이제 편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보수적이니까 바닥을 못 잡았죠. 그렇죠? 제가 항상 독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너무 보수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이제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기평선까지 거의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마 독자님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본인들의 의견이겠지만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고객님들도 전부 다 수익 전환한 만큼 바닥 지점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갔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기 쉽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재밌어요. 일부러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안 들어와요. 지금 아주 화가 나죠. 분노가 일끌고 있단 말이에요. 저 스스로는. 왜냐면 더 먹을 수 있고 더 수익을 고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 와중에 선물 시장이 이제 한국 시장 개장하고 나서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심했고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내동 매매 나오면서 조정폭이 좀 가팔랐지만 이제 지금 현재 장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면은 이 신흥국 시장에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일단은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보시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기평선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죠. 중기평선을 회복을 했고 제가 말씀했던 대로 이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일 3%대까지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주가 지수가 반등. 지금 보시면 벌써부터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깔짝깔짝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 코비드 19에 대한 뭐 절정에 다 달았다. 국가 4차 부양 정책도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선 이제 투자자들은 바닥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지점을 노리려고 하는 수급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할 겁니다. 어제 방송 쉬었으니까 오늘 유익한 방송으로 조금 방송이 좀 길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만 안 가? 순환매 장세, 개별 종목 장세 지속 원인은 분기 실적 우려와 외국인 수급 부재,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오늘 유가 합의에 대해서 오늘 진짜 이 실업 청구 건수와 또다시 오늘만 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변동성으로 힘드시겠지만 투자자님들 오늘 금요일만 또 한 번만 버텨보는 거예요. 내일 금요일만 딱 버티면 돼요. 실업 청구 건수와 이제 유가 합의 누가 더 세냐, 이 양자의 이 대결 가운데서 또 한 번 금요일날 폭풍 변동성이 있을 전망이다. 이젠 좀 즐기세요. 여러분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되고, 투자자들은 맹목적으로 진짜 잡주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다들 분석하시죠. 기본적 분석도 하시고 기업에 대한 자본 금액이라든지 이런 코비드 19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회사가 지금 현재 피해가 없을지 정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특성을 따졌을 때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공장이 지금 셧다운이 됐는데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한 타격이 없는지, 그리고 이 매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동 자산이 풍부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 부채가 점점 많아지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여러분도 아시죠? 유동 부채 1년 안에 급하게 갚아야 될 유동 부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회사라면 코비드 19이 터지고 나서 지금 현재 영업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빚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회사가 2분기 실적에서도 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투자자님들이 잘 알아서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숙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차 금일 새벽 주목해야 할 이슈 실업 청구 건수, 오펙, 유가 합의 이 두 가지만 오늘은 중점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왜 우리만 안 가냐? 어제 진짜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 3% 이상 급등했는데 왜 우리만 안 가? 지금 일단 외국인 한 달 이상 팔고 있어요. 한 달 이상. 답답하고 짜증도 나죠.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도움이 안 됐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주가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살 길 바빠가지고 자기네들 실적 챙기려고 어쨌든 회전 매매만 엄청 할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수익을 보려면 팩트만 체크하면 됩니다. 타이밍과 내가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 보고 나오면 되는 거고 당하지 않으려고 재료라든지 여러가지 펀더멘털 같은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가면은 충분하게 기관도 이길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뭐 1800억 매도했고 기관도 1200억 금융투자도 매도했고 주가지수 원래 주가지수를 조금 떠받쳐주는 연기금 등도 677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지수가 그렇게 좋은 폭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양상이 계속해서 조정 나왔고 초반대에서부터 왔다리 갔다리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강세, 전일 미국 증시 강세였으니까 강세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조정 들어와서 막판에는 상승 마감을 했다. 이건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오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반등해서 마감이 된다라는 거 제가 살펴보시라고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똑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탠푸어 지수 같은 스탠다푸어 신용평가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기업들 실적 우려해서 신용평가 강등시키고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확 떨어진 상황이다.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굳이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팔자세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코비드 19의 여파에 따른 성장률이 어렵다고 생각해 비중을 낮추거나 최대한 개별 종목 위주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여러가지 종목 중에 재무 건전성이 좀 훌륭하고 장기적인 롱으로 갈 수 있는 투자 종목들을 선별을 하겠죠. 그리고 실적 하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롯데라든지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 임대료 낼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 스탠다드푸어 신용평가기구에서도 대한민국 기업 무더기로 강등시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좀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계속 뭐 존버해야 되는가 뭐야가 아니라 최대한 수급이 짤막하게라도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짤막하게라도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선정해서 스윙을 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얌체 버냉킹 전 연방준비제도의 버냉킹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전에 제가 컨텐츠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 사람이 버냉킹이가 V자 반등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V자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크게 피해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꿨죠. V자 반등 어렵고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 말을 전부 다 믿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참고는 할 정도는 되지만 전부 다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주식시장에 아예 없습니다. 주식시장을 그렇게 예측하고 예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승률적으로 가야 돼요. 승률. 이 주식이라는 게 진짜 확률과 승률로서 확실히 움직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기업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산업 가치, 시장 가치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일단 투자 심리, 사람들에 대한 매력 포인트라든지 그 산업군에 대한 매력 포인트,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수급이 뭐 여러 가지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승률과 확률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한 여건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전문가들의 말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일 새벽 중요한 주목해야 할 이슈 두 가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서 봐주세요. 금일 오펙 각국 에너지 장관들 화상회의가 예정이 됐다. 원유 상승론자들 오늘 열릴 오펙 회담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감산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WTI 원유 가격이 몇 프로대까지? 6%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6%대까지 급등 마감을 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사실은 한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급락이 됐어요. 감산 회의가 좀 미뤄지고 연기되고, 사우디나 여러 가지 곳에서도 좀 감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국 너희들도 감산해라, 그럼 우리도 하겠다, 약간 이러한 좀 반대적인 영향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동안은 좀 하락을 했지만 어제는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알제리 측에서는 1000만 배럴에 달하는 대규모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뒤 전일 원유 가격이 11%까지 폭등한 적이 있었고, 또한 러시아가 1일 160만 배럴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로이터 보도도 기대를 한껏 부추겼다. 지금 셈법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유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냥 딱 시원하게 감산 회의하니까 딱 감산 되겠지, 이렇게 1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또 감산 회의를 했지만 이게 또 결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승률적으로 가야 돼요. 승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률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또한 정치적 시각에서는 내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상승 베팅을 할 수 있는 안전 마진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객님들과 저희 이제 독자님들 함께 살펴보는 거고요. 변수는 미국입니다. 감산에 합류할 것인가? 어이구. 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이 미국의 감산에 대한 타결 여부가 걸린 사항입니다. 사우디라든지 러시아가 너희들도 감산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은 공식적인 감산 대신 시장의 주도로 일일 120만 배럴의 가량의 감산을 진행할 것이라 시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측은 미 정부가 원유 생산 기업들의 강제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여.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미국 측이 자기네들 원유 생산 최대로 지금 그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 데가 텍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텍사스. 그렇다면 왜 트럼프가 얘네들 압박해서라도 감산하면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글로벌에 대한 그 원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양보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러한 눈치를 보냐? 재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선. 지금 저희도 이제 막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알못이에요. 정치 알지도 못한 남자. 정알남. 근데 이런 거 볼 때는 참 정치가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텍사스 이 지역에서
이 투표율이 가장 높다라고 해요. 텍사스 이 지역에서는 트럼프를 뽑아주는 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괜히 텍사스 애들, 기업체들이 있는 텍사스 주 보고 감산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버리면 자신의 재선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대한 눈치를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텍사스에 대한 투표율도 계산을 해야 되고 득표율도 계산을 해야 되고 감산 합의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재밌어요, 셈법이. 왜냐면 재선을 안 해도 이게 이제 감산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이런 상황이에요. 감산을 안 하면 경제적 타격이 더 올 거니까, 또한 세일 업계들에 대한 부도가 뭐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감산을 안 해도 문제. 그리고 감산을 대폭적으로 하기에는 또 세일 업체들에 대한 원가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문제. 지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 만약 필요하다면 나는 관세를 사용할 것. 관세맨이요. 완전 로켓맨이요. 트럼프는 그냥 지 마음대로 해요. 투자자님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까먹었어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하노이 결렬돼. 그래서 투자 손익 이제 손절라. 또 트럼프 말대로 미중 무역 더 간다 그래가지고 손절라. 트럼프를 잘 이용해야 돼요. 이제 많이 당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트럼프 트위터 친구 추가를 해라.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말 하는지 체크 계속 하시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 필요하면 관세를 사용할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관세는 만약을 위한 비상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즉 감산 합의까지는 바라지 마라. 야 사우디 러시아 감산 합의까지는 바라지 말고 그냥 해. 니들 안 하면 나 관세 때린다. 맞아, 그냥 지 멋대로죠. 관세 사용할 거다.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한 번도 지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27분까지 27분까지 시청하신 독자님들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치시고요.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면 좀 크게 키울게요. 정치인들은 믿으면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유럽 4대 주요 정유사, 노르웨이, 에키노르, 네덜란드, 네덜란드 로열 더치 7세, 프랑스의 토탈, 이탈리아의 에키다 등 이 사우디아가 주요 정유사, 기름을 만드는 회사들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이제 속보로 떴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눈길을 끌고 있는 중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사우디 국부 펀드가 정유 업체와 크루즈 업체를 주식을 사들인 것은 사우디가 앞으로 감산 합의를 통해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베팅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추가적으로 어제 오펙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미 감세했다라고 발언해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여러분들 역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당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들어서 감산 합의 안 할래 약간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페이크일 수도 있어. 포커페이스, 진짜 포커페이스. 본인들은 그렇게 감산 합의를 안 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뭐 하고 있죠? 정유사들을 대거 매입하고 있잖아요. 정유업체들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 본인들 합의하면은 정유업체들 한참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을 때는 감산 합의에 대한 승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멘에서 후타군과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이 휴전을 선언을 한 상태. 그리고 왕실 구성원들이 코로나 확진자들로 늘고 있어 대처가 필요한 상태. 그리고 이런 감산이 계속해서 원유가 감산을 계속해서 돼봤자
제가 저번 컨텐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의 원천은 기름이죠, 기름. 사우디의 원천은 기름인데 지들이 이걸 아무리 감산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이 손익분기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가가 넘어야지 손익분기가 나오는데 감산해봤자 본인들이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최대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유사 매입도 했고, 그리고 본인들 러시아와 사우디에 대해서 감산 합의만 되면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돌아서면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사실 입이 이거를 막 근질근질해요. 근데 저도 가끔은 그럴 때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이 모험보다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참 리딩 드릴 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대시세를 놓칠 때가 제일 아쉬워요. 대시세. 여러분, 대시세가 뭐죠? 대시세. 미친듯이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걸 대시세라고 합니다. 이 대시세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자들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대시세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아쉬웠던 게 리딩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은 어떻게 하면 대시세에 태울 수 있을까? 대시세에 태울 수 있을까? 2019년도에 대시세에 놓쳤던 게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한참 지금은 현재 휠라코리아 주가 바닥 끼고 있죠. 지금은 휠라코리아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시세 설명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지. 휠라코리아가 저희가 초반에 봤을 때가 진짜 가격대가 잠시만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어서 대시세 종목을 정말 놓치면은 가슴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 어떻게든 돈을 벌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43,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휠라코리아를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4만원대까지 해서 두고 그냥 가만히 냅뒀다라면 최고점 부근 8만원까지 88,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포지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최고점 거의 한 8만원 87,000 이렇게까지 대시세 거의 4만원에 주문을 했으면 거의 2배가량 수익률이 나왔겠죠. 이렇게 큰 폭으로 수익을 주는 게 대시세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이러한 대시세들을 노리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의 방향성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셀 뻔했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만약에 뭐 제가 나중에 저희 고객님들이 수익 후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익 후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가끔은 고객님들 중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난 좀 안정적이게 가고 싶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투자 심리를 솔직히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들 한 분 한 분의 금액이 원금들이 저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리딩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 심리를 지켜드리면서 어차피 이 주식 투자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상품이에요. 우리가 뭐 그냥 예금했다가 2% 정도, 1년 예금 2% 정도 먹으려고 이거를 예금 적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는. 어떻게든 좋은 기업에다 내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가치만큼 내가 그 회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주식을 하는 건데 때로는 용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시세를 놓친 것만큼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떨어질 수는 당연히 있겠죠.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최대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이 산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최대한 어느 정도 그 포인트, 목표 지점까지 정말로 잘 측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고 과감하게 투자자로서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내가 이 종목에다가 크게 매수하겠다. 최근 들어선 삼성전자 저는 1월달인가요? 1월달에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다른 말로 세죠. 죄송해요. 제가 방송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길어지면
지루하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의 어떠한 대주주인가요? 개인 투자자로 알고 있어요. 슈퍼개미죠. 슈퍼개미 한 분이 삼성전자 한참 쌌을 때가 2018년도에서부터 미중 무역 때문에 난리치고 한참 이제 뭐 소득주도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로도 경제 성장률 떨어질 때 삼성전자가 제일 쌀 때 이거를 대거 매수한 슈퍼개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한 작년에 말쯤으로 해서 반등이 계속해서 실현이 됐죠. 이게 뭐 3만 얼마, 3만 8천 갔던 게 쭉쭉 올라서 한 5만원대까지 진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슈퍼개미가 투자한 금액이 정말 기하급수학적인 금액이라는 걸 전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포 또한도 있으니까 이런 슈퍼개미가 되진 않았을까. 동경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정말 뚝심, 그리고 이 투자하는 투자처 기업들을 한 번은 믿어주는 그러한 뚝심이 때로는 투자자들한테는 또 필요한 이 투자 심리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악재 변수 하나.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800만을, 시장에서는 800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죠. 첫 번째로는 300만. 하지만 주가 지수는 상승 마감. 그리고 저번 주 600만 기록했죠. 주가 지수는 상승 마감.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할 실업 청구 건수 800만. 근데 상승 마감? 이거를 더 지켜봐야 돼요. 이 실업 청구 건수 발표되고 유가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지, 실업 청구 건수를 상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밤새서 또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실업 청구 건수를 잡아먹고, 그리고 최대한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한 번 더 카운트 펀치를 날려줘서 반등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투자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한 가지 원래 공지를 하나를 띄우려고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랑 헷갈려서 호재 이벤트는 아직 많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8일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거운동 중단. 이게 뭐냐면 어제 시간으로 떴어요. 원래 대선에 나오려고 했던 이제 버니 샌더스라는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상원 의원은 뭐 기업에 대한 뭐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 쪽으로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치는 의원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끼칠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다크호스. 하지만 이분이 어제 날짜로 대선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간 그러한 뭐 반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떠났고 지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의원의 싸움이 될 거다. 그리고 호재 이벤트로는 FOMC 회의록 어제 발표했죠. 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동안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비둘기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제로 금리가 되면은 투자자들은 좋죠. 왜냐면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뉴욕,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 집중 발생지에서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 것도 하나의 호재 이벤트고,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체크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체크를 하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1대1로 상담은 이제 1대1로 이제 조금씩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 정도는 전화도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제가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들만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부분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간략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저한테 주셔서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제가 꼭 답변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이벤트 하나 진행을 했어요. 예,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코비드 19이 너무 심해지고 제가 어떻게든 커미션을
최대한 제가 줄이고, 제가 받는 커미션을 줄이고, 고객님들이 차라리 더 많이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벤트 개월수를 많이 드렸는데, 요번에 정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곱하기 2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 회원님도 오늘 이제 독자님들 중에서도 3개월, 6개월로 가입한 고객님들은 오늘 무차별적으로 제가 서비스를 그냥 넣었어요. 3개월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3개월 더 드리고, 6개월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6개월 더 드려가지고 제가 곱하기 2 이벤트를 무작정으로 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셔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아쉬워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편의를 봐드릴 수 없고, 그래서 4월달 14일까지는 제가 이 곱하기 2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이거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독자님들 중에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었다고 방송이 40분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가 있으시면 그거를 눈치 있게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지금 100%의 비중을 잡고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의 리딩을 잡고 저희 고객님들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투자자의 그런 마인드로서 최대한 반등의 무게감을 좀 두고 시장을 좀 살펴보고 싶고요. 제가 안전마진은 최대한 전부 다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코비드-19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종목, 더 나아가서 코비드-19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는 종목들 제가 포트폴리오로 일단 잡아놓은 상태고, 평단가들도 최대한 낮추려고 추가 매입해가지고 바닥 지점에서 어느정도 잡아서 지금 모든 99%의 고객님들이 수익 중인데, 아직은 안심할 땐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안심할 땐 아니지만 최대한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유가 합의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4차 부양책, 이 4차 부양책 때문에 일단은 2분기 5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독자님들 수익이 더욱더 더 좋아지길 바라겠고요. 저희 고객님들 수익 더 많이, 더 부하게 가득 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말이 끝까지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만 조금 더 고생하면은 한 주가 또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올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내일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지루하더라도 40분 시청해주신 많은 독자님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